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GPIO 설명에 이어서 이번 시간엔 MCU 수준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통신 방식인 USART 통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스탠다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로 영상 촬영을 했을 때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USART는 영어로는 유니버설 싱크로너스 에이싱크로너스 리시버 트랜스미터가 되는데 이걸 직역하면 범용, 동기, 비동기식 송수신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기식은 데이터를 보낼 때 클럭에 동기화시켜서 한 비트씩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클럭 전송 라인이 필요하고요. 비동기식은 동기화되는 클럭이 없는 대신에 시간 간격으로 비트를 구분하고 따라서 초당 비트 전송률을 의미하는 보 레이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신하는 두 장치 간의 보 레이트가 일치해야지만 이제 보 레이트는 통신 속도의 개념인데 이 보 레이트가 일치해야지만 데이터가 깨지지 않고 통신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UART는 하드웨어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디버깅하는 목적으로 보통 많이 쓰여서 개념이랑 하드웨어 구성이 동기식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비동기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S를 뺀 UART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대부분 UART로 부르죠. 그래서 UART는 가장 기본적인 직렬 통신 방식 중에 하나고 개념도 아주 쉽고 하드웨어 구성이 간단해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통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ART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송수신 라인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클럭 라인이 또 필요하지 않아서 이제 단순히 선 두 가닥, 그러니까 송신할 때 사용하는 선 그리고 수신할 때 사용하는 선 이렇게 두 가닥만으로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장치 간의 그라운드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구성은 아주 간단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USB to UART 모듈을 이용해서 PC와 데이터 주고받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드고 이 모듈이 USB to UART 모듈이고요. 보드의 왼쪽 위에 여기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이제 또 이쪽에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USB 미니 B 타입입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점퍼가 있어요. 이 점퍼를 제가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 이게 왼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혹은 오른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USB 타고 들어온 전원이 이 칩을 타고 또 거기서 이 보드 안쪽으로 전원 공급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 칩이 약간 좀 뭐 회로상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잘못 전원 공급을 해주면 이 칩 자체가 좀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거 점퍼를 빼시고요. 여기도 제가 점퍼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점퍼도 그냥 빼시고 전원 공급은 요걸로만 해주시는 게 잘못하면 이게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 케이블은 좀 이따가 코드를 작성한 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USB로 이걸 연결하시면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아마 그 드라이버를 못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PL2303이라는 걸 네이버로 검색하셔서 드라이버를 찾으시면 이제 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작성하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큐브 MX로 코드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GPIO 설명드릴 때 만들었던 폴더고 이게 큐브 MX로 이제 자동 생성된 폴더죠. 이거를 그대로 우선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폴더 이름을 저는 2-1.u 유아트 테스트로 이름을 바꿔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번호 이름을 안 붙였는데 이렇게 우선 바꾸고요. 2-1이 있고 이제 앞으로 이 수업 다음 시간에 2-2 편으로 프린트F 사용하는 걸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통신하는 것부터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폴더를 보시면 이거 두 개가 트루 스튜디오용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요거 이 파일이 큐브 MX용 프로젝트 파일인데 이게 한 폴더에 이름이 달라도 한 폴더에 두 개의 이 큐브 MX 프로젝트 파일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밖으로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 후에 자, 이거를 실행을 해서 큐브 MX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GPIO 설정할 때 설정했던 이제 이 핀 입력 그리고 출력 부분들이 설정이 남아 있어요. 이 설정에다가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이 UART를 추가를 할 건데, 추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이 보드에 보시면 UART 채널이 이 STM32F407V에는 한 4개인가 5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밖으로 빼놓은 거는 여기 UART 3번을 빼놨죠. 그리고 디포트 8번, 디포트 9번을 사용한다고 또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핀을 이제 UART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왼쪽 탭에서 UART 3번을 에이싱크로너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자동으로 UART 3번 TX-RX로 설정이 됐는데, 보시면 핀 넘버가 달라요. 저희는 디포트 8, 9번을 사용할 거라, 그래서 디포트 8, 9번은 여기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요거 UART 3번 RX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설정되어 있는 게 여기로 바뀌죠. 그리고 8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STM은 이 UART 예를 들어 UART 3번을 이 두 개의 핀만 할당해 놓은 게 아니고 다른 좀 전에 비포트 10번, 11번도 UART 3번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기능을 하나의 핀만으로 할당해 놓은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핀을 다른 기능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 UART 3번을 사용할 때는 또 다른 핀은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사용자 편의성을 좀 많이 높여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할 거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클럭 설정 부분도 예전에 GPIO 할 때 설정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이게 추가가 됐는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UART의 파라미터 관련된 설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변수 선언하는 부분, 인터럽트 사용할 때 설정하는 부분, DMA, GPIO 이렇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printf랑 그리고 인터럽트 사용하는 걸 같이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아마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할 거고, 지금은 폴링 방식으로 사용할 거라 별다른 거는 여기서 설정할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신 속도가 여기에 원하시는 속도를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은 8비트 워드 랭스가 기본이고요. 페리티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스탑 비트는 원 스탑 비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다 말로 설명하기가 기니까 이렇게
8N9601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거의 의미는 8비트 랭스에 페리티 사용하지 않고 통신 속도는 9600이고 스탑 비트가 1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종종 이렇게 표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오케이 하시고 이제 코드 생성을 할 차례인데, 생성하시기 전에 Save Project As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아까랑 똑같이 2-1.uart test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복사해서 폴더 만들었던 거기에 이게 이제 저장이 되고 코드 생성도 거기에 되겠죠.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터 부분도 뭐 건드릴 건 없고, 네, 다른 거 다 건드릴 필요 없고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코드 클릭을 하시면 코드가 생성이 되고 있고, 네, 생성이 완료되면, 자, 뭐 오픈 폴더에서 폴더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자, 2-1.uart test에 이게 새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 이전에 있던 뭐 소스 코드들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원래 이전에 있던 거는 GPIO 부분만 있었을 텐데, 여기에 UART 부분이 추가가 돼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제 UART가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코드 작성을 하실 때 주석 안에 남겨둔 코드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뭐 이거 좀 다 지워도 될 것 같네요. 그 유저 코드 비긴이랑 유저 코드 엔드 주석 사이에 있는 코드들은 남아있고요. 아이고, 뭐가 지금 좀 잘못됐네요. 다시 다시 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안 되실 텐데 제가 이거 테스트 하느라 뭐 좀 해가지고, 네, 아마 이렇게 바로 열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저처럼 뭐 에러 뜨고 하시면은 이거 다시 실행시켜 보세요. 그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main.c로 다시 와서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이전에 제가 GPIO 할 때 작성했던 코드들이 죄송합니다. 코드들이 이렇게 남아 있죠. 그리고 while문 안에도 이렇게 작성했던 코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UART 부분이 추가가 안 된 거냐? 근데 추가도 돼 있죠, 여기. 그래서 유저 코드 비긴이랑 유저 코드 엔드 사이에 작성한 코드들은 이렇게 남아 있고요.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밖에다가 작성을 한다면 이런 코드들은 새롭게 그 큐브MX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 코드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LED를 끄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우선 남겨두겠습니다. LED를 두 개, RGB LED를 두 개 다 끌게요. 너무 밝아서. 자, 이게 GPIO D에 12, 13, 14가 왼쪽 RGB LED였고 이게 오른쪽 RGB LED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다 이제 그 UART 통신하는 거를 집어 넣을 건데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 주석으로 남겨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생성이 됐는데 UART 3, UART init 이거를 F3 눌러서 정의로 가서 보시면 정의는 여기에 돼 있어요. uart.c 파일에.
그래서 이 함수의 내부를 보시면 뭐 인스턴스에서 유아트 3번 채널, 그리고 이것들이 좀 전에 저희가 그 파라미터 바꾸지 않은 파라미터들 있죠. 뭐 통신 속도, 데이터 길이, 스탑 비트, 그리고 페리티 사용할 건지, 네, 이렇게 설정이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따로 건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설정대로 유아트를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이 함수의 내부를 또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이걸 들어가서 보시면 이때는 할 드라이버, 이제 이 uart.c는 큐브mx에서 자동 생성된 코드인데, 이 함수는 할 드라이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튼 지금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설정이 된다, 그리고 uart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 while에서 제가 뭐 데이터를 한번 쏴볼게요. 우선 송신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uart로 데이터를 보내는 함수는 할 언더바 uart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치시면 뭐 막 있는데, transmi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 자, 이거를 클릭해서 첫 번째 매개 변수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uart 몇 번 채널이냐, 네, and 쓰시고 HUART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uart.c에 보시면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구조체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주소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이제 무슨 데이터를 출력할 거냐. 근데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똑같이 a라는 ASCII 값을 저장을 하고요. 이 변수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요거를 데이터 그 uart로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자, 어떤 변수에 든 값을 출력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이 변수가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바이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1바이트를 보낼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타임아웃이라는 뭐 그런 건데, 보통 이제 타임아웃이라고 하면 뭐 무슨 동작을 수행하게 해놓고 그 동작이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에러라고 가정하고 이 동작을 취소하고 뭐를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 두면은 이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게 아마 단위가 밀리섹인 것 같은데 10밀리섹 안에 이게 보내지지 않으면 뭐 에러로 판단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있는 이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한 바이트 uart 3번 채널로 송신하겠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너무 빨리 쌓지니까 제가 딜레이를 1초 이렇게 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다운로드 할게요. 다운로드 하는 단축키는 F11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니면 요거 디버그를 누르셔도 돼요. 자, 디버그를 누르면 컴파일이 되고, 자, 컴파일이 되면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그 트루 스튜디오에서 조금 답답한 점인데, 혹시 이 디버그 모드로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모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고, 아예 그냥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는 상태고요.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런 모드로 이제 들어가는 상태고, 여기서 제가 터미널 프로그램을 하나 띄우고
이제 이거 연결해 볼게요. 이 ST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뽑아서 여기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포트가 3번으로 잡혔네요. 그리고 아까 코드에서 이 설정한 파라미터들을 똑같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레이트 똑같이 115,200, 데이터 길이 8비트, 페리티 사용하지 않고요. 스탑 비트 1. 그리고 뭐 핸드쉐이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동기식 통신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 저희는 비동기식이니까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커넥트해서 보시면 1초에 한 번씩 A라는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코드를 그렇게 작성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수신은 어떻게 하느냐? 자, 수신하는 코드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if 이렇게 쓰시고요. 할 언더바 유아트 언더바 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re receive 하시면 이렇게 또 receive 관련된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함수가 폴링 방식으로 receive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부르시고 또 매개 변수가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데 같아요. 이거는 유아트 몇 번 채널이냐,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서 어디다 저장할 거냐, 그리고 몇 바이트를 받을 거냐, 타임아웃은 몇 초로 들 거냐 하는데 위에 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똑같이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페리페럴이랑 좀 다른 게, 스탠다드 페리페럴은 그 수신이 되면 수신 완료를 나타내는 그 플래그 비트를 검사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할은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케이냐, 그러니까 수신이 됐냐, 이렇게 하시면 수신이 되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신이 완료되면 그 받아진 데이터가 또 여기에 저장이 된 채로 if 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약간 좀 많이 다르죠. 저도 이거 개념이 스탠다드 페리페럴 할 때랑 좀 많이 달라져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받아지면 그 받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를 해볼게요. 에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이거를 받은 데이터가 출력이 또 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하겠습니다. 또 역시 빌드를 하시면 ST링크를 지금 빼놔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이 ST링크의 전원을 이렇게 하면 전원이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전원을 빼고 그냥 이렇게만 이거는 연결 그냥 해둔 채로 남겨두면 동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ST링크의 전원을 뺄 때는 이 케이블도 다 같이 뽑으셔야 될 겁니다. 다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제 다운로드 다 됐으니까 종료하시고, 그 트루 스튜디오의 단축키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몇 개 아는 게 F3 누르면 정의로 가는 거랑 F11 누르면 디버그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자동 완성 있는데, 그 외의 단축키들은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컨트롤 시프트 L 키를 누르시면 컨트롤 시프트 L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단축키의 목록이 쭉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네. 자,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으니까 한번 또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게 잘 되는지. 자, 이 터미널 프로그램은 뭐 사용하시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되게 간단하고, 이게 되게 간단하고 가벼워서 좋긴 한데 버퍼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데이터가 수신이 막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이 죽는 현상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신 부분이고 이 부분이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쓰면 자 이제 데이터 한번 써볼게요. 헬로 이렇게 쓰면 제가 여기 또 전화를 안 넣네요. 좀 실수를 많이 하네요. 네. 이 터미널 창이 커넥트가 된 채로 이거 빼버리면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또 뭐 그런 거 처리도 안 돼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기서 헬로 이렇게 쓰면 헬로 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전송이 된 거고 PC에서 이 STM으로 전송이 된 거고 STM에서는 이 코드대로 받은 데이터를 다시 쏘는 근데 한 바이트죠. 한 바이트씩 받고 다시 한 바이트씩 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지금 에코가 잘 오고 있죠. 좀 더 써보면 m 하이브 하면 지금 보낸 데이터가 다시 받아져서 여기에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폴링 방식이라고 해서 while문 안에서 데이터가 들어온 게 있는지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if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하면서 뭔가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거를 폴링 방식이라고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CPU의 클럭을 소모하는 방식이라서 조금 비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인터럽트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폴링 방식으로 통신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인터럽트 방식으로 데이터 수신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printf 사용하는 방법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함수의 이 버퍼의 크기만큼 데이터가 받아지면 할 OK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받아져서 여기에 다 저장이 되면 이 if문 안으로 들어와서 또 다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한 바이트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UART 통신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약간 이게 다른 MCU들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전 못 봤어요. 보통 그 스탠다드 페리페럴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듯이 어떤 상태 플래그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할 드라이버는 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방식도 엄청 많이 달라져서 조금 헤맬 수도 있는데 한번 제 이 강좌를 보시면서 그냥 천천히 따라 하시면 금방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UART 통신의 폴링 방식으로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거를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인터럽트 방식으로 하는 거를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